네, 오늘 궁금한 건요. 네,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 내가 리더야. 내가 리더고 상사인데 부하 직원이 나한테 그렇게 만만하게 대할 때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아, 내가 상사인데 네, 부하 직원이 나를 만만하게 대해요. 예, 일단 팩트 체크에 들어가야 돼. 팩트 체크. 만만하게 나를 보는 것 같다는 거는 예,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예, 얘가 나를 무시한다. 도 가능하고, 또 하나는 워낙 수평적 소통을 즐겨 하시는 분이다 라고도 볼 수 있고, 하나는 위기의 질서 있는 소통을 내가 좀 중요시하는 사람. 사실 소통은 가치관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요. 예. 세게 얘기하면 이데올로기와 세상을 보는 세계관과 만나기 때문에요. 세계관. 이거는 그 둘 사이에서도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이게 그런 기본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가 아닌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예. 리더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내 가치관까지 바꿀 수는 없지만 저런 소통도 좀 익숙해지는, 그리고 그걸 좀 감정을 배제하는.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내가 정말 저 친구 때문에 뭐가 속상한지를 말로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뭐 제가 소통은 아니지만 제 개인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 입만 열면 회사를 때려치고 싶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에이, 때려치고 싶다. 그거는 이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제 뇌의 감정 중추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방송에 나가서도 그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예. 이거 누가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난 왜 때려치고 싶을까 생각을 했더니 뭔가 내 자유가 억압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자유가 억압된가 봤더니 제가 맡고 싶지 않은 프로젝트를 선배 위에서 하라 그랬는데 그게 너무 짜증이 났나 봐요. 그럼 이게 푸는 거죠. 내가 자꾸 때려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내가 자유를 원하는데 그게 억압되고 이걸 맡아서야 라고 이렇게 하면은, 일부 주장에 따라서는 우리 뇌가 감정 중추가 있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중추가 있으면 이 조화가 맞아야 되는데 처음은 감정으로 받아들인대요. 근데 이렇게 좀 논리화를 하면 이 합리적 중추로 넘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척만 하고 곧 그만두실 테니까 그때까지 버텨보자. 이런 매우 합리적인. 네. 제가 그랬다는 건 입니다. 그래서 또 아닙니다라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가로. 네. 가로. 입니다. 비밀. 네.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도 도대체 어느 부분이 그런 건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진짜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조직 생활에 잘 안 맞는다든지, 안 맞는다고 하면은 이게 진짜 성격적인 문제인지 성격적인 문제는 잘 안 바뀌거든요. 예. 그럼 저는 너무 항상 실용적인 조언을 해서 죄송한데, 그럼 빨리 잘해서 더 좋은 팀으로 옮겨드려야죠. 그게 리더로서 해야 할 일이죠. 근데 성격적인 게 아니라 아직 적응을 못하고 있다는 거면 그건 좀 대화를 통해서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게 아니라 좀 소통, 아까도 말했지만 소통 스타일 자체가 좀 그런 거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당연히 내가 좋은 리더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내 스스로의 가치관을 바꿀 필요는 없지만 오히려 좋은 기회가 온 거죠. 그 친구 눈높이에 내려가서 소통을 하면서 내가 그런 소통도 받아들일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소통을 하는 친구들의 좋은 또 장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소한 솔직하다. 그럼 앞에 우리 일부에서 얘기한 라이펄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쟨 진짜 돌려서 얘기 못한다. 진실밖에 얘기 못한다. 네. 이번 프레젠테이션 어때? 그럼 대부분 팀장님이 어렵게 만들었는데 좋아요 하는데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뭐 이래주는 사람, 날 만만하게 본다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정확한 정보를 주는 평생갈 나의 친구일 수도 있죠. 물론 나는 화가 나죠.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게 점점 이제 그런 걸 분리해 나가는 것 자체가 내가 성숙해지면서 자기 인식도 되고 내가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여유들도 생기는 거 아닐까 싶어서, 뭔가 그런 좀 나한테 자극을 주는 대상이 오는 경우 그게 긍정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근데 내가 얘와 잘 지내겠어 이러기 전에 예. 살펴보는 거는 필요합니다. 진단이 필요합니다. 딴 팀으로 보낼 분인지 아니면 소중한 나와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분인지. 예. 그렇다면은 이게 부하 직원 입장에서 나를 무시하는 상사가 있을 때 네. 그때는 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나쁘게 얘기하면 갑질 예.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사실 저는 그 문제는 심리적인 물론 이제 어떤 접근도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회사에서 그런 좀 문제가 있을 때, 뭐 요즘 다면 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그런 거고,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문제 있는 좀 리더십을 가진 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좀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그거는 시스템 차원의 요즘 번아웃 하는데 그 번아웃 설문지 만드신 그 유명한 교수분이 하는 얘기가 너무 직원들을 번아웃이냐 아니냐 갈라서 번아웃인 분들을 힘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아웃의 핵심 증상 중에 두 가지가 하나가 기운이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고 하나가 소통 능력이 나빠지는 거거든요. 업무가 나랑 안 맞아. 그래서 에너지가 빠져. 그러다 보니 소통이 안 되는 거와 리더가 나랑 안 맞아. 스타일이. 업무는 괜찮아. 그래서 소통이 안 되다 보니 에너지가 빠지는 거는 접근을 달리해야 되는 굉장히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팀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기했지만 이 팀원이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볼 수 있고 시스템화하고 잘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고요. 그 팀원분들한테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주 실제적인 좀 팁을 드리기 때문에 한 번은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분한테. 잘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얘기 안 한다고 해서 나쁜 분은 아니죠. 어쨌든 집단의 가치를 존중하고 윗분한테 예절을 갖추니까 내가 가진 생각도 좀 절제하고 덜 얘기하는데 뭔지 안 맞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꾹 쌓이다 보면요. 이게 내 속도 우라가침이고요. 마이크로 익스프레션이라 그래서 얼굴 표정이 다 드러나요, 이게. 그러다 확 터져 나오면 오히려 이게 상대방도 되게 공격으로 더 느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적절하게 팀장님 뭐 이런 건 이런데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어렵다고 팀장님한테 한번 기회를 드릴 필요는 있는 거죠. 그 말할 타이밍이 언제가 좋을까요? 상대방이 컨디션이 좋을 때 하면 좋겠지만 예. 뭐 너무 그거를 본다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욱 터져 나오기 보다는 전에 하시는 게 낫죠. 예, 그럼 막 불을 떨면서 하면은 약간 이런 상태가 좋을까요? 이거 말해도 되나? 말하지 말고 그냥 참자라고 생각할 때 한번 말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그게 좋죠. 근데 그 리더님이 내가 정중하고 제대로 얘기했는데 제대로 안 받아준다면 정말 그분은 X인 리더이잖아요. 그건 꼭 리더를 떠나서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거절을 못하는 분이 나쁜 분이 아니죠. 배려가 많은 분인데 그 배려를 상대방도 알아줘야 되는데 배려가 많은 분일수록 배려가 많은 분을 만나셔야 돼요. 배려가 많은 분들 주변에 배려 없는 분들이 쫙 쌓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 좀비 세상처럼. 왜냐면 내가 다 맞춰주니까. 배려해주는 것도 능력이지만 배려 받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말로 하는 대화도 있지만 좀 내가 표정을 아니라고 표현한다든지 약간 넌버발로 메시지를 먼저 던지는 것도 좋죠. 뭐 문자를 막 주말에 보냈는데 좀 답을 안 한다든지. 그것도 답이죠. 근데 잘 반응하고 싶으면 빨리 누르고 싶거든요. 네.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인정받고 싶거나 혹은 두려워서 그걸 감추고 막 리더의 그런 불합리한 요구에 순응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더 구렁텅이로 빠지게 될 수도 있겠네요. 내 에너지를 봐야 돼요. 저 정도 리더는 내가 내 에너지로 충분히 맞춰줄 수 있다. 좀 이상해도. 뭐 그러면 뭐 좋은 방법이냐 나쁜 방법이냐 떠나서 뭐 오케이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깔랑깔랑하다.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요. 그 전에 내가 다 들였던 시간과 노력이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가버리거든요. 너 그런 애였니? 너 되게 이중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가 한계치에 이르면 적절히 이야기를 하는 게 최악의 경우 그 사람과 좀 관계가 벌어지더라도 차라리 꽝 터져갖고 벌어지는 것보다는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좋은 평가 하겠습니까? 날 만만하게만 보는 거지. 그럼 나도 존중할 이유가 없는 거죠. 최소한
마음으로. 네, 그러면 그냥 기술적 존중. 존중하는 척만 네. 하는 거죠.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결국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에너지가 충분히 감당 가능한지 아닌지를 살펴봐라 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저는 분노는 정말 소중한 사람한테만 써야 되는 소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나도 한심하게 만드는 소통법이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화를 내면 누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화를 내면 저 사람한테 타격을 입히는 것 같지만 의외로 상대방이 한테 면죄부를 주는 면이 있어요. 거봐, 너가 그 정도 수준인 줄 알았어. 착한 척은 다 하더니 정말 소중한 사람한테 분노를 해야죠. 하지만 야! 이러는 게 아니라 네. 좀 사그라든 다음에 이런 거는 좋은데 이런 거는 정말 가끔씩 나를 화나게 해. 나도 좀 하겠지만 했으면 좋겠어. 정말 소중한 사람은 그런 대화를 나눠야 되지만 아닌 사람한테는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를 다시 한번 희생시키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마음에서 멀리.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뭐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을까요? 뭐 리더든 아니면 부하 직원이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에는 내향적인 사람이 좀 네. 일하기나 리더하기에 좀 불편하다는 상식이 있고 사실 약간 그렇기도 합니다. 통계를 보면 많은 차이 안 나는데 좀 외향적인 분들이 더 리더까지 오르는 확률이 좀 더 높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근데 그거는 그냥 외향적인 사람이 더 많아서일지도 모르겠어요. 의외로 큰 차이가 나지 않고요. 한 유명 경영대, 해외 경영대 연구를 보면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 피자집 여러 이제 직영점이 있다고 치고요. 예. 그래서 어디가 매출이 좋을까를 했을 때 외향적인 리더와 외향적인 직원이 있으면 얼마나 뜨겁게 피자를 팔겠어요. 근데 거기보다 제일 매출이 좋았던 데가 내향적인 리더와 외향적인 직원이 만나면 내향적인 분들이 잘 수용하고 들어주니까 마찰도 없고 감싸주면서 그 의견 끌어주니까 오히려 잘 됐다는 거죠. 의외로 외향이 만났을 때 마찰이 많아서요. 네. 뭐 어쨌든 경영 잡지니까 매출로 본 건데요. 그 결과물을 특히나 요즘 세상은 뭐 크리에이티브나 뭐 어떤 경청이나 공감이나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가끔 이게 상담하다 보면 제가 속으로 야 이분은 회사 다니시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너무 내향적이어서. 근데 명함을 주시는데 어느 회사 영업이사세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이분은 화려한 언변도 없고 뭐도 없지만 한마디라도 진실일 것 같다. 뭐 이런 오히려 느낌을 줄 수 있으니 예. 이분 영업이 느릴지 몰라도 신뢰 구축에는 확실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실제로 오세요. 전 너무 내향적이에요. 뭐 유머를 잘하고 싶은데 유머를 못해서 괴로워요. 이 질문도 되게 많은데 좀 약간 옆으로 새는 거지만 유머가 굉장히 좋은 소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유머를 해서 웃기면 상대방이 저 사람은 능력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대요. 못 웃기면 능력은 없지만 용기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너무 상황이 안 맞는 거라면 오히려 떨어지지만 네. 용기 있게 네. 용기라도 얻을 수 있으니 네, 개그를 던져라라고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사람은 네. 저는 그런 조언을 드립니다. 웃기려는 사람보다 네. 웃어주는 사람이 더 중요하고 그런 사람이 인기도 더 좋고 네. 나는 웃기지 못해요. 이런 것도 넓은 의미에서 나 너무 소극적이에요. 내향적이에요. 소통이 약해요. 그런데 그게 다 장단점이 섞여 있어서 내가 가진 거를 좀 소중히 여기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우리가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보면 쭉 했잖아요. 예. 리더십은 키울 수 있는 건가요? 키울 수 있죠. 좀 리더십이랑은 다른 표현이지만 성공 공식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성공 공식. 네, 이렇게 하면 성공해. 예. 네,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책들도 있고 하는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성공 공식은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탑 리더까지 오르신 분들 이렇게 제가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쭉 보면 그분들만의 성공 공식이 있고 그분들만의 애환이 있죠. 위기의 순간도 다 있는데 각기 성격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뜨거운 에너지로, 어떤 분은 직원들 다 가고 매일 12시까지 공부하는 걸로,
어떤 분은 타고난 유머와 개그술로. 네. 예를 들어서 개그 잘하는 분한테 네. 너 고만 싸다 다니고 밤 12시까지 공부하라 그러면 그분은 탑 리더가 안 됐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 책의 첫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자기인식이라는 게 우리가 자꾸 내 문제를 찾는 것도 있지만 내 긍정성을 찾는 것도 자기 인식이거든요. 우리가 누구한테 조언을 받을 때도 단점을 받는다고만 자꾸 생각하는데 내가 내 장점을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반 하에 뭐 1, 2, 3, 4처럼 리더십을 네.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계속 알고 이해하고 확장하고 내 체질과 성격에 맞는 또 내가 일하는 그 비즈니스 영역에 맞는 것들을 찾아 나가다 보면 그 성공 공식이 나에게 탑재되면 그게 나에게 리더십이 되는 거기 때문에 리더십은 당연히 개발이 된다고 봅니다. 뭐 마무리를 리더십으로 했지만 우리가 그 직장 내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원활하고 그리고 높은 곳까지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떠한 좀 이제 큰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네.